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랜트 운영에서 좀 예상치 못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바로 배관 진동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참고하는 자료는 에너지협회, 그러니까 에너지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공정배관 진동 유발 피로 파손 방지 가이드라인이고요. 네,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죠. 오늘은 특히 이 가이드라인의 2장, 배관 진동 개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배관이 왜 흔들리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관 설계할 때 그냥 튼튼하게 정적인 하중만 견디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 진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북해 쪽 해양 설비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발생하는 탄화수소 누출 사고의 한 20% 이상이요. 그리고 서유럽 육상 플랜트에서는 배관 파손 사고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바로 이 진동 때문에 생기는 피로 파손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와, 20%면 진짜 무시 못할 수준인데요. 이게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고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인들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리부터 좀 짚어볼까요? 왜 배관이 어떤 특정 조건에서는 더 잘 떨리는 건가요? 네, 모든 구조물이 그렇듯이 배관 시스템도 각자 고유의 떨림수랄까요? 고유 진동수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아, 고유 진동수. 네, 마치 악기들이 특정 주파수에서 더 쉽게 소리가 나듯이 배관도 특정 주파수의 힘에 더 쉽게 반응해서 진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지는데 그 힘의 주파수가 배관의 고유진동수와 딱 맞아떨어지면 그때 공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공진이요? 네, 공진이 일어나면 아주 작은 힘으로도 배관이 엄청나게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네를 박자에 맞춰서 계속 밀면 점점 높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반면에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아도 힘이 가해지면 강제로 진동은 발생하거든요. 이걸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공진보다는 진폭이 작죠.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진동을 일으키는 에너지가 뭐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거쳐서 작용하는지 이걸 광대역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특정 주파수 하나에 딱 집중되어 있는지 이건 단일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기타 줄이 특정 음에서면 유독 크게 울리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실제로 배관을 이렇게 위험할 정도로 흔들 수 있는 주된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 보면 첫 번째로 유동 유발 난류, 영어로는 flow induced turbulence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일 겁니다. 배관 속 유체가 흐르면서 생기는 건가 보네요. 네, 배관 안을 유체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매끄럽게만 흐르는 게 아니라 특히 뭐 밸브라던가 아니면 배관이 꺾이는 부분, 엘보어 같은 곳을 지날 때 흐름이 좀 방해를 받으면서 복잡해집니다. 아, 물살이 세지면서 소용돌이 치듯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흐름이 불규칙해지면 압력도 막 불규칙하게 변하는데 이게 배관벽을 때리면서 배관을 흔드는 거죠. 이 난류는 보통 주파수가 그리 높지 않아요. 한 100Hz 미만의 저주파수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광대역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넓은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나요? 이게 저주파수 광대역이다 보니까 배관 전체가 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하면 배관을 지지하는 구조물까지 같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아, 배관 전체가 울렁거리는 느낌이겠네요. 네, 그런 식이죠. 그렇군요. 이게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고? 자, 다음 원인으로는 맥동, 펄세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현상인가요? 맥동. 이건 주로 펌프나 압축기 같은 회전기계나 특히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왕복동 기계에서 발생하는데요. 아, 왕복동 압축기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작동하면서 유체에 주기적으로 압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혈압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처럼요. 네네. 이 압력 맥동 자체가 배관에 힘을 가해서 진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게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이 맥동의 주파수가요. 배관 안에 있는 유체 자체의 음향학적 고요진동수랑 맞아떨어지면 맥동이 증폭될 수 있어요. 아, 소리처럼 공명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죠. 유체 내에서 압력 파동이 커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증폭된 맥동의 주파수가 이번에는 배관 자체의 구조적인 고유 진동수와 또 일치하게 되면 아까 말한 공진이네요. 네, 바로 그 공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격렬한 진동이 발생하고 이게 배관에 엄청난 피로를 줘서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정말 위험하겠군요. 왕복동 기계가 주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다른 기계에서도 이런 맥동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원심 압축기 같은 경우에도 특정 운전 조건에서는 회전 실속이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회전 실속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건 압축기 내부의 날개 주변에서 유체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뭐랄까 공기가 잘 안 통하는 영역들이 생기고 그 영역들이 회전하면서 주기적인 압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이것도 비교적 낮은 주파수의 맥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심 압축기에서도 맥동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요 원인. 고주파 음향 가진, 하이 프리퀀시 아쿠스틱 익사이테이션. 이건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맞아요. 이건 다른 말로 음향 피로, 어쿠스틱 파티액이라고도 부르는데 정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음향 피로, 소리 때문에 피로 파괴가 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가스 시스템에서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압밸브나 오리피스처럼 유체가 좁은 통로를 고속으로 통과하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지점 있잖아요. 네, 압력 조절하는 곳들이요? 거기서 엄청난 소음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거의 뭐 제트기 엔진 소리 같은 고강도 소음이죠. 이 강력한 음파 에너지가 배관벽을 직접적으로 막 때려서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배관을 때려서 흔든다고요? 네, 근데 이게 주파수가 매우 높습니다. 보통 500Hz에서 2000Hz 사이의 고주파 진동을 유발해요. 아까 난류는 저주파라고 하셨는데 이건 고주파군요. 근데 고주파 진동이 왜 그렇게 특별히 더 위험한 건가요? 그 이유는 파손에 이르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짧다고요? 네, 다른 종류의 진동들은 뭐 몇 달이나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피로가 누적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음향 피로는 정말 심한 경우 단 몇 시간, 아니 몇 분만 해도 배관을 파손시킬 수 있어요. 네, 몇 분 만에요. 와, 그건 정말 순식간이네요. 그렇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 배관 라인에 용접해서 붙어있는 작은 직경의 배관들, 보통 소구경 분기관 또는 SBC, 스몰 보어 커넥션스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아, 계측기 연결하는 관이나 뭐 드레인 밸브 같은 작은 배관들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요. 이 작은 배관들이 고주파 진동 에너지를 받으면 마치 지렛대처럼 응력이 용접부에 집중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고주파 음향가진이 발생하면 이 작은 배관들이 용접부에서 그냥 뚝 하고 부러져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몇 분 만에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니. 네, 그래서 음향 피로는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지금 말씀해주신 유동, 유발, 난류, 맥동, 그리고 이 고주파 음향 가진 같은 다양한 종류의 진동들이 배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피로를 계속 쌓이게 하고 그렇죠. 이게 결국엔 균열이나 파손, 심하면 누출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진동이 지금 우리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 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저희가 이 에너지협회 가이드라인 2장을 통해서 배관 진동의 주요 원인 3가지, 유동유발 난류, 맥동, 고주파 음향 가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사실 실제 현장에서는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건 유체 흐름과 관련된 가진 메커니즘이었고요. 네. 이것들 외에도 예를 들어 펌프나 모터, 압축기 같은 기계 자체가 막 떨리면서 그 진동이 배관 지지대 같은 구조물을 타고 배관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기계적 가진이라고 하고요. 아, 기계 진동이 직접 전달되는 거군요. 네. 또 밸브를 너무 급하게 확 닫거나 열 때 배관 안에 유체 흐름이 갑자기 멈추거나 변하면서 압력 충격파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서지 또는 뭐 수격 현상, 워러 해머라고도 부르죠. 아, 워러 해머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액체 시스템에서는 유치 압력이 너무 낮아지면 그 안에서 기포가 생겼다가 터지면서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과 충격을 주는 캐비테이션 현상도 진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배관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다른 장들에서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과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배관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는 굉장히 역동적인 환경이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런 다양한 진동 문제들을 그냥 문제가 생긴 뒤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측하고 또 운전 중에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평가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접근법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에너지협회 가이드라인 2장을 통해 배관 진동의 기본적인 개념과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개요 부분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거나 혹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공정 설비들 속에 있는 그 배관들, 과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진동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요? 그리고 그 숨겨진 진동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시스템의 수명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